나는 나이 40에 직장도 잘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 잘린 이유는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락거리며 훔쳐보기를 즐기다가 걸려서였다. 그래서 남자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내 짐을 다 꾸려놓고 유종의 미를 거둔답시고 방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교차로 신문을 보고 방을 구하고 있는데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싼 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한 집. 할머니 혼자 사는데 적적해서 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만 내고 같이 생활하실 착한 분 구합니란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일단 월세가 싼 데다 보증금도 없고 할머니 혼자 사신다니까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 집이다 싶어서 얼른 전화를 걸었다.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서둘렀다. 70대 정도의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는 밝고 생기가 있으셨다. 할머니라 다 죽어가는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 나이 40이니까? 어찌 보면 어머니 뻘인데 왠지 나는 젊은 것 같고 그분은 할머니처럼 느껴지는 건 내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일까? 곧바로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갔다. 그 집은 허름한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방은 2개고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 겸 욕실. 그게 전부다. 할머니의 인상은 키는 작고 통통한데 젊었을 때도 못생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몸빼인지 한복인지 이상하고 칙칙한 바지와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는 사람이 그리우셨는지 무척 반가워하시며 엄청 좋아하셨다. 총각이요. 애기 아빠요. 애고 짓부장하게 생겼네. 할머니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소리는 아니고 실제로 내 얼굴은 이쁘장한 편이다. 집도 대충 둘러보고 내가 잘 방도 확인하고 나서 바로 10만 원을 드렸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돈을 안 받으신다. 돈 때문에 사람 구한 거 아니라면서 돈은 살면서 천천히 주란다. 뭐지? 암튼 기분은 좋았다.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앞으로 살 곳도 생기고 회사에서 잘린 아픈 기억 따윈 이제 없어졌다. 할머니는 그냥 보내기 아쉬우신지 밥을 먹고 가란다. 밥보다는 빨리 가서 짐 챙겨가지고 나올 생각에 마음이 바빴다. 할머니가 마음이 변하셔서 다른 놈한테 덥석 방을 내주실까봐 내심 불안해하면서 기숙사로 향했다. 짐이랄 것도 별로 없고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쓸만한 거만 대충 똥차에 실어서 다시 할머니 댁으로 왔다. 그 사이 할머니는 방 청소를 싹 해놓으셨고 짐을 나르는 중에 할머니도 몇 개 거들어 주시고 대강 잘 수 있게 짐을 다 들여놓았다. 그때가 저녁 7시쯤 긴장이 풀리고 안심이 되니까 배가 슬슬 고파왔다. 할머니, 전 나가서 저녁 좀 먹고 올게요. 에그 뭐하러 나가서 먹어? 돈 아깝게 여기 밥이 천진데 차는 없어도 나랑 같이 먹어. 할머닌 나 때문에 저녁도 안 드셨나 보다. 총각 뭐 좋아해? 달걀 후라이 해줄까? 그럼 제가 할게요 할머니. 에그 그냥 방에 가 있어. 짐 정리나 해. 다 되면 부를 테니. 네, 고맙습니다. 내가 비록 여자들 훔쳐보는 변태지만 예의와 경우는 다른 놈이다라고 자부한다. 30분 정도 지났나? 할머니가 부르신다. 밥 먹자고.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왜일까? 어린 시절 엄마가 밥 차려놓고 부르던 그 아련한 기억이 가슴팍 한구석에서 나를 과거로 인도하였으니
눈물을 얼른 닦고 밥상 앞으로 갔다. 밥상을 보고 나는 조금 놀람과 실망을 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진짜로 밥만 잔뜩이더라. 김장김치인지 배추김치와 동치미 그리고 계란 후라이 그게 전부다. 하긴 공짜로 얻어먹는 주제의 밥상을 보고 실망한 나를 내가 실망하면서 할머니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맛있게 그것도 2그릇이나 먹었다. 많이 먹으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할머니와 난 말똥무겸 친구로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냈다. 내가 일자리 알아보느라 낮에 돌아다니다 저녁때가 되어 들어오면 할머니는 내 친할머니인 양, 내 어머니인 양 밥을 차려놓고 상보를 덮어놓고 가스렌지에 국을 데필 준비를 해놓으시고 기다리신다. 중학 때부터 고아처럼 자란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했는데 이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살아보는 건 처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 하나가 생겼다. 정말이지 맹세코. 할머니를 여자로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흑심도 없었다.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고 내가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내 방에 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할머니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난다.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안 계셨다. 어디서 부르신 거지? 또 한 차례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욕실에서 할머니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욕실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다. 근데 할머니가 계신 거다. 목욕탕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좀 있다가 등 좀 밀어달라신다. 난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추운데 머리를 감고 그러세요? 감기 걸리시려고 난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뭔 말을 짓거렸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동안 나와 많이 친해지고 아들 같아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다 큰아들이 엄마 등 밀어드리나? 확신컨대 할머니는 이성적인 감정도 아니요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신 건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혼자 사시다 보니 등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가 내가 편해지니까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닌 거라 생각하시는 듯하다. 하지만 난 아니다. 솔직히 기분이 이상했다. 암튼 추우실까봐 문을 도로 닫으면서 그럼 좀 이따 부르세요. 나는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있었다. 그동안 같이 TV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TV 보다가 그 방에서 잠든 적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조금 전 할머니를 보고 나니 늙고 쭈글쭈글했지만 난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모르시겠지? 다시 호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려 대답은 일단 해놓고 냉장고에 가서 보리차를 한 컵 들이켰다. 문을 열기 직전 왜 그리 떨리던지 심호흡을 하고 첫날 신부의 맘이 이럴까? 할머니가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최대한 안 떨리게 타올 어딨어요?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타올을 내게 주시며 등이 가려워서 참을 수가 있시야지. 힘들면 안 해도 돼. 쉬는 사람 내가 괜히 부른 거 아니여? 아니에요. 테레비 볼 게 없어서 여기저기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다. 그려? 그럼 잘 됐네. 어여야. 네, 아휴 고우시네요. 진짜로 생각했던 것보다 고왔다. 나는 연세도 있으시고 손등도 엄청 찌글찌글해서 다른 곳도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의외로 보기 좋았다. 여자로 느껴질 만큼 물론 쭈글쭈글하긴 한데 그때 당신은 왜 그리 고와 보이던지
그런 중에 할머니가 위에서 나를 쳐다보며 하시는 말 뭐야? 난 순간 쪽팔리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는 할머니, 너무 예뻐서요. 등 밀어 달라실 때만 해도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셨을 텐데. 역시 할머니도 여자는 여자였다.